한번 진짜 배팅할 때 배팅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조금씩 벌다가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훈련을 뭐부터 하냐면요, 지수로 하세요. 지수. 그냥 기분에 단기 급등했으니까 이제 좀 빠지지 않겠어? 한번 사볼까?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너무 진짜 울분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런 심리가, 우려의 심리가, 경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못 사면서 쳐다만 본다고요, 계속. 그러니 맨날 급등하는 종목하고 시세를 많이 내는 종목은 못 사는 거고, 그냥 힘없거나 아니면 빠지는 종목 사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오랜 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많은 분들의 계좌를 위탁해서 운영을 해보면요, 주식시장이 원래 고유형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는 사람이 수익이 좋더라고요. 수익률이 좋아요. 보수적인 분들 있잖아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수익률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한번 진짜 배팅할 때 배팅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조금씩 벌다가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오래전부터 타고 가는 종목을, 정말 그런 종목을 사지 않으면 맨날 나는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사긴 사야 돼요. 근데 그런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한꺼번에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 1신호를 따로 제가 빼가지고 매수 1신호의 상황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매수 3신호, 매도 2신호인데요. 그 신호마다는 전반적으로 그 스킬들은 약간씩 다른 그런 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5일선과 21선 이 두 선을 중심으로 5일선이 위에 있고 21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5일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어떨 때가 매수 타이밍인지 어떨 때가 매도 타이밍인지, 그리고 5일선과 21선 사이가 눌림목 도정 받을 때 어떨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어떨 때가 매도 타이밍인지, 21선 아래에 있을 땐 어떨 때가 매수 타이밍인지만 고려해라. 매도 타이밍은 벌써 늦었던지 이미 했던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평선에서 5일선과 21선이 특히 단기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공부하셨고, 어디에 내 주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오늘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건 사실 차트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 책에 차트가 굉장히 칼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같이 보면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은 매매 타이밍 판단의 핵심적인 개념 이렇게 있는데, 시간의 중요성, 가격, 거래량, 또 움직임과 멈춤,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가 움직임에 거래량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거래량이 우리 매매 타이밍 판단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거래량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톡 집어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전반에 얘기했던 봉, 이평선, 그리고 매수 3신호, 매도 2신호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시면 돼. 딱 여기까지 들어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핵심 유교소라고 제가 만든 거를 시간, 가격, 거래량, 움직임, 멈춤, 속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주가랑 무슨 상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시간이라는 건요,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정말 신기한 게 주가는요 대칭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급등하면 급락하고요, 그리고 완만하게 간 놈은 빠질 때도 완만하게 가고, 완만하게 빠진 애들은 올라갈 때도 완만하게 올라요. 왜 그럴까요?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칭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얘가 한 두 달 빠졌다 그러면 두 달 오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비대칭되는 구간이 되면은 그 시장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냐면요, 오르는 게 3개월 올랐는데 1개월뿐이 안 빠져.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요.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시간으로 내가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가격의 요소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7만원짜리 주가로 20% 수익 내기랑 만원짜리 주가로 20% 수익 내기로 하면은 7만원짜리 20% 굉장히 어려워요. 만원짜리가 20% 가는 거는 아주 금방금방 갑니다. 그런 속성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가격에도 어떻든 주식에는 속성이 있다는 거고요. 거래량은 거래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누구를 데려와도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수자들과 매도자들이 그날 거래한 흔적을 남기고 절대로 속을 수 없는 그들의 심리가 거기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건 절대로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거래량의 기준이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10,000원에서 20,000원 갈 때 막 치고받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세게 딱 붙으면서 20,000원부터 25,000원, 3만원 갈 때는요, 막 치고 올라갈 때 거래가 생겨요. 그러다가 얘가 35,000원, 4만원 이렇게 위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거의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날에 상투인데 이거 겁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파는 사람은
이렇게 센 종목을 내가 왜 팔아? 많이 먹어야지.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올라가면은 줄어야지만 그 주식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에 10만 주, 20만 주 거래됐는 게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돼버렸어요.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이건 매도의 신호입니다. 왜냐? 주가가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거래량이 10만 주, 20만 주뿐이 안 됐다는 얘기는 매수 매도하고 싸우면서 황소가 계속 이긴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100만 주가 됐다는 얘기는 100만 주 판 거예요, 곰이. 누군가 또 100만 주 판 거예요. 평소에 10만 주뿐이 안 됐다는 얘기는 별로 안 팔던 애들이 이때 이만큼 올라오고서는 이제 왕창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반대로. 여태까지 숨기고 좀 지켜봤던 주도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구나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요즘에 제약바이오 종목 개판이죠.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탈까? 더 사서 어떻게 할까? 아니면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 많으시거든요. 이런 종목은 그러면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해요. 지금 말씀드린 거꾸로. 계속 내려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생겨요. 여태까지 사지 않았던 황소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바보예요. 갑자기 왜 들어왔겠어요? 이들이 이제 힘을 내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가 보건권에서 거래량이 생기면 매도로 보는 거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급작하게 늘어나면 매수로 보는 거고. 여러분 카카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카카오 언제 팔아야 되냐고 묻는 분 되게 많거든요. 야, 팔긴 뭘 팔아. 무슨 신호는 무슨 신호야. 카카오는 뭐 이제 삼성전자가 될 거야, 애플이 될 거야, 이제 무조건 들고 와,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 보면요. 제 이론은 뭐냐면, 제 당구 말씀은 거래 터지면서 매도 신호 나오면은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야, 거봐, 너 틀렸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건 사후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상투를 치고 계속 내려가서 한 1년 동안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속으로 그러겠죠. 말도 못하고. 아이씨,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그런 관리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의 포인트에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속도는 뭐냐면요, 빠르게 빠진 종목들 있잖아요. 목표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천천히 빠진 종목은 목표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잡느냐,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다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의 속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매수 매도 타이밍과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거기에 약간 스킬을 더해서 내가 얼마큼 들어가고 목표 수익률을 얼마큼 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6가지 개념을 조금 더 공부하자라는 내용들입니다. 지지와 저항 돌파, 추세, 패턴, 트레이딩 종목의 선정. 여기서 제일 땡기는 건 제목 딱 보자마자 트레이딩 종목의 선정이었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주식 투자자니까 고수님들의 책에서 저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제목이 트레이딩 종목의 선정이야? 뭐가 있자고 봤더니 너무나 자세하게 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장시작 전 종목 선정 방법, 그리고 장중 종목 선정 방법, 또 HTS 기능을 이용한 종목 선정 방법, 이렇게 한 3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히 표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책과 함께 공부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좀 간단히 장시작전과 장중 종목 선정에 어떤 구분이 있나요? 일단 데이 트레이더들, 스캘퍼, 단기 거래자들은 대부분 장 전에 또는 장 중에 메모지를 놓고 이거 적어둡니다. 나 이거 자 네이버 어저께 거래 증감 좀 움직였다. 나 이거 내일 매매해야지. 어떤 상황에서 매매하지, 이렇게 해서 자기 종목을 적어 놓습니다. 그렇죠. 미리 그 종목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매수 신호 1신호, 2신호, 3신호에 맞게. 매수 1신호는 센 종목 중에서 지금 탑픽 종목을 일단 골라야겠죠. 그리고 급락하는 종목이 터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잡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원재가치 대비 고평가돼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게 PER이잖아요. 평균 PER 대비 많이 빠졌다고 좀 생각이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남들 다 좋다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도 일부 좀 구해놔야겠죠.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는 대부분 차트를 보면서, 거래량을 보면서 종목을 이렇게 골라놓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요. 장 중에는 어떻게 취하냐면요, 장중 특이한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뉴스가 나오거나 모멘텀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대량 거래가 터졌거나, 아니면 급등했거나 급락했거나, 이런 것들 찾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다 체크를 좀 하는 건데, 저는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장중에 최근 3개월도의 평균 거래량의 5배, 10배씩 거래되는 종목이 그날 나와요. 거래가 터지. 그런 종목이 꼭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무조건 나열해 놔야 돼요. 그런 종목은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주가의 변화가 위든 아래든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HTS의 기능에 사실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에는 HTS 기능에 있는 게 좀 빠져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요. HTS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딱 띄워놓고 거기에 검색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근데 검색 기능들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을 찾기를 하시면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대표 종목을 장 전에 고르거나 장 후에 고를 수도 있고 장 중에는 거래량 급등이 가장 핵심인데 결과론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요. 근데 장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평소의 거래 단위보다 급격하게 이상 거래 단위가 생긴 종목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종목만 아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거래량이 아니고 순간 체결량으로 올해 네. 알고 있는 삼성전자, 카카오 뭐 네. 10만 원 이상짜리들이 네. 뭐 한 주, 두 주, 10주 네. 이렇게 되는데 막 네. 1000주, 2000주가 큰 돈으로 수량. 들어왔다. 그럼 큰 손이 들어왔다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황소와 곰에서 몇천 주가 들어왔는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몇천 주가 들어왔는데 아래로 막 팔아 또는 오히려 사. 그럼 곰이 들어왔구나 황소가 들어왔다는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우리 HTS 상에서는 어떻게 이걸 표시를 해주냐면 체결 강도로 표시해 줍니다. 몇천 주씩 들어오면서 막 팔잖아요. 그럼 100 아래 체결 강도가 됩니다. 70, 60, 50 이렇게 되고요. 위로 쏘면서 이게 수량이 들어오면은 뭐 110, 120 이렇게 체결, 100 위로 체결 강도를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그러면 그걸 사느냐 이게 아니고 내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거기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또 잡는 거겠죠. 확실히 종목 선정도 뭐 중장기 투자를 위한 종목 선정은 재무제표가 베이스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요. 단기 매매 종목 선정할 때는 확실히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리고 또 장전과 장 시작 이후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역시나 거래량 중요성 또 한번 말씀해 주셨고, 이 책의 마지막 3장은 실전 트레이딩 스킬입니다. 그래서 16가지 매매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연속 급등 종목의 매매 타이밍 너무 궁금합니다. 연속 급등 종목은 도대체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나요? 사실은 지금 맨 마지막에 3장에 나와 있는 매매 스킬은요. 지금 우리 짧게 1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이 흐름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념을 잡아도 실전 매매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막 급등하는 놈, 급락하는 놈, 그렇죠. 뭐 아침에 급등했다 오후에 빠지는 애, 뭐 별 정말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해놓은 거예요. 그 뒤에. 실전 매매에서 이런 일이 닥치면은 나는 이렇게 대응을 하자. 뭐 이렇게 좀 해놓은 건데요. 지금 질문은 연속 급등 종목을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매수 아까 오리등폰 타고 올라가는 종목 지금 카카오처럼 이게 연속 급등 종목이잖아요. 주가가 5일선 위에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언제 어떻게 매수하고 잡아야 되느냐, 또 매도하느냐, 예, 어떻게 매수하고 네. 어떻게 매도하느냐, 예, 그걸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 급락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21선 그러면 연속 밑에 그럼 급락 종목은 또 어떻게 되느냐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케이스별로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제 책을 만약에 여러분 보시면 10분 중에 한 3, 4분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 훈련을 뭐부터 하냐면요. 지수로 하세요, 지수. 시가총액을 가지고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에 급격한 시황 변동이 생기는 팬데믹이라든지 9.11 테러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지수는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확실한 매수 매도 신호를 정확하게 줍니다. 얘들은요. 지수를 가지고 매도 매수 신호를 내가 읽는 습관을 계속 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지수 ETF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지수 ETF를 매매를 하실 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매수 매도 타이밍 시그널을 내가 안다면 얘만 내가 훈련이 돼 있으면 지수 ETF 매매로 정말 재미있게 짭짤하게 계속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전 이걸 무조건 권합니다. 작년에 소위 곡버스라고 하는 2200, 2300에서 1400에서 올라왔을 때 네. 아마 지금 다 거의 다 깡통 반토막 반에 반토막. 작년에 그때 9월 10월에 조정을 볼 때 매도 시그널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매도를 했냐? 그냥 기분에 단기 급등했으니까 이제 좀 빠지지 않겠어? 지금 사보면 이거 에이 손해는 안 보겠지? 좀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한번 사볼까?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너무 진짜 울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한번 사볼까?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 빠지겠지? 내가 정한 매수 매도 원칙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수를 보면 매도 신호를 안 줬어요. 그때 매도 신호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딱 올라가가지고 딱 한 팔에 매도 신호를 한번 줬는데 단기 매도 신호, 일봉으로 보면은 단기 매도 신호, 주봉으로 보면 중기 매도 신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매도 신호는 1월 11일 날 딱 한 번뿐이 안 줬고요. 전체적으로 작년 4월서부터 한 번도 매도 신호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매도 신호, 매수 신호는 지수에서 보다 명확하고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매수 매도 신호의 훈련을 하시면서 ETF로 거래하는 걸 처음에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1,000만 원 갖고 거래했습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그걸 거래를 해보시면은 아마 좀 익숙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에 적용을 해보면은 아마 수달도 되고 훈련에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서 권하는 바입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단기 매매가 좀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매매하는데 수수료도 못 뽑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변동성 때문인데 네. 당연히 개별 종목 하나하나보다 지수의 변동성이 훨씬 낮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삼아 또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수를 읽는 눈이 보여야지 또 종목 선정도 훨씬 일단 더 훈련은 잘하게 그걸로 되니까. 하시고요. 요즘에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병원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신경성 위험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거 신경 많이 쓰면서 거래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수 ETF 매매를 감정으로 하지 말고요. 원칙에서 하는 걸 해보시면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 기술 트레이딩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 2번, 3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한 번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아직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탑다운으로 본다면 결국 지수부터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 지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일단 쳤고요. 어떻게 뭐 네. 거래소만 일단 친상되고 네. 코스닥은 뭐 1000포인트 안착하려고 뭐 애를 쓰고 있는 시기인데 네. 결국은 지난달 한 달 반 전쯤에 아마 모셨을 텐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네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어떻게 좀 한두 달 동안 어떻게 글로벌 이슈랄지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변했나요? 왜 네. 우리나라 지수가 신고가로 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시장이 첫 번째 어떤 이유에신지 모르지만 극복을 해내고 있어요. 힘있게 그 힘이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네. 일어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장이 극복을 해내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공감대, 주식시장은 다분히 심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 심리가 대부분 처음에는 잘 안 믿다가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 말을 안 믿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믿기 시작을 했어요. 뭘 믿기 시작을 했느냐? 물가 상승률 이렇게 오르는 거, CPI 오르는 거 일시적이야. 요걸 시장이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기 시작을 한 거지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요. 모르는 건데 시장이 그것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그걸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제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CPI가 5% 가는데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야, 당분간 이제 테이프는 걱정 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요. 이런 걱정을 하는 사이에 시장이 뭐 한 10%, 5%, 10% 빠졌다. 그러면 안 믿었을 거예요. 안 큰일 믿었어요. 났네. 예, 시장은 좀 그래요. 되게 우스꽝스럽죠. 아니죠. 시장은 개별 종목에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가 나왔는데 안 빠져. 별거 아니래. 그렇죠. 그럼 남들 다 별거 아니래. 그러면 야 별거 아니야 다시 가자. 이런 것처럼 시황도 그래요. 시황도. 근데 지금의 시황이 좀 그런 시황으로 좀 된 것 같거든요.